S3 버킷 생성과 관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S3의 핵심 개념부터 실무 활용까지 모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S3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표준으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신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킷과 객체의 기본 개념, 안전한 버킷 생성 방법,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최적화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3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버킷과 객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버킷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실전 기술을 익힙니다. 다섯 번째, 폴더 구조를 활용하여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해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 주제, S3란 무엇인가입니다. AWS S3는 심펠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클라우드상의 파일을 저장하는 무제한 저장소입니다. 마치 무제한 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 코드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3의 핵심 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무제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둘째,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셋째, 99.999999999%, 즉 11-9의 내구성을 보장하여 데이터 손실 걱정이 없습니다. 넷째,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S3 클라이언트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토3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바토3는 AWS의 공식 파이썬 SDK입니다. S3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때 3가지 인증 정보를 전달합니다. AWS 액세스 키 아이디는 AWS 계정의 액세스 키입니다. AWS 시크릿 액세스 키는 시크릿 키로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전 네임은 서울 리전인 apno어시스트-2를 지정했습니다. 리스트 버킷츠 메서드를 호출하면 현재 계정의 모든 버킷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환된 응답에서 버킷츠 키로 버킷 배열에 접근하고 각 버킷의 이름과 생성 날짜를 출력합니다. 이 코드만으로 S3에 접근하는 기본 준비가 완료됩니다. 왜 S3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버에 파일을 직접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3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서버 디스크 용량이 금방 가득 차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했습니다. 둘째, 백업과 복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셋째, 서버가 여러 대로 늘어나면 파일 동기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3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제한 용량으로 서버 용량 걱정이 사라지고 AWS가 자동으로 백업하고 복구해주며 모든 서버에서 동일한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검증한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버킷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킷은 S3에서 파일을 담는 최상위 컨테이너입니다. 마치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처럼 큰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버킷의 4가지 핵심 특징을 기억하세요. 첫째, 버킷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의 버킷에 무제한 개수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도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버킷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용 버킷, 상품 이미지용 버킷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의 AWS 계정에서 기본 100개까지 버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는 버킷 안에 저장되는 실제 파일입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로그 파일 등 모든 종류의 파일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의 4가지 특징을 알아봅시다. 첫째, 각 객체는 키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집니다. 이 키가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나타냅니다.
둘째, 파일 크기, 생성 날짜, 콘텐츠 타입 등의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키의 슬래시를 사용하면 폴더 구조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ers/1234/profile.jpg처럼 작성하면 AWS 콘솔에서 폴더처럼 보입니다. 넷째, 어떤 종류의 파일이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킷 생성 및 객체 조회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리전을 지정하여 S3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버킷 이름을 My Company Profile Images -2024로 정했습니다. 회사명과 연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Create Bucket 메서드로 버킷을 생성합니다. 버킷 파라미터의 버킷 이름을 Create Bucket Configuration에서 Location Constraint로 서울 리전을 지정합니다. Assist-1 리전을 제외한 모든 리전에서 이 설정이 필수입니다. List Objects V2 메서드로 버킷 안의 객체 목록을 조회합니다. 반환된 딕셔너리에서 컨텐츠 키로 객체 리스트에 접근하고 각 객체의 키 이름과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출력합니다. 버킷 생성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킷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하며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회사명이나 프로젝트명을 포함하여 충돌을 방지합니다. 둘째,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문자나 언더스코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서비스한다면 서울 리전인 AP노어시스트-1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넷째, 금융 데이터나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반드시 국내 리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전은 물리적 거리에 따라 응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퍼블릭 액세스 차단은 S3 보안의 가장 중요한 설정입니다. 몇 년 전 대형 보안 사고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S3 버킷의 잘못된 공개 설정이었습니다. 4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4가지 옵션을 모두 true로 설정하여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둘째, 잘못된 공개 설정이 해킹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면 클라우드프런트 CDN이나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넷째, 보안 설정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버킷 생성과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 나중에 해킹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버킷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Try Except 블록으로 오류를 처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버킷 이름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Create Bucket으로 버킷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포트 퍼블릭 액세스 블락 메서드로 퍼블릭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블락 퍼블릭 캐시 ls, 이그노어 퍼블릭 캐시 ls, 블락 퍼블릭 팔러시, 리스트릭트 퍼블릭 버킷 4가지 옵션을 모두 tru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트 버킷 버저닝 메서드로 버전 관리를 활성화합니다. 스테터스를 이네이벨드로 설정하면 파일의 모든 버전이 보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고 클라이언트 에러 예외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버전 관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면 파일을 덮었어도 이전 버전이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마치 구글 문서의 버전 기록처럼 작동합니다. 4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이력이 자동으로 보관되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덮어쓰거나 삭제해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필수 기능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변경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데이터 손실을 막는 보험과 같습니다. 파일 업로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파일을 S3에 업로드한다는 것은 로컬 컴퓨터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AWS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4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업로드 파일 메서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객체 키의 슬래시를 사용하면 폴더 구조처럼 표현됩니다. 실제로 폴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AWS 콘솔에서는 폴더처럼 보입니다. 셋째, 대용량 파일은 자동으로 멀티파트 업로드되어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넷째,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면 파일 타입, 업로드한 사용자, 캐시 설정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파일 경로와 S3 객체 키를 정의합니다. users/1234/profile.jpg처럼 폴더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파일 메서드에 3가지 필수 인자를 전달합니다. 로컬 파일 경로, 버킷 이름, 객체 키입니다. 엑스트라워그즈로 추가 설정을 전달합니다. 컨텐트 타입을 이미지/jpeg로 설정하여 브라우저가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메타데이터에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여 어떤 사용자가 업로드했는지 기록합니다. 캐시 컨트롤을 max age equals 86,400으로 설정하여 24시간 동안 캐시되도록 합니다.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파일 메서드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버킷 이름, 객체 키, 저장할 로컬 경로를 전달하면 됩니다. OS, PAS, EXIST로 파일이 제대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타데이터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트라워그즈 파라미터를 통해 파일과 함께 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4가지 핵심 설정이 있습니다. 첫째, 컨텐트 타입으로 파일의 MIME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미지라면 이미지/jpeg, PDF라면 application/pdf를 설정합니다. 이것을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데이터에는 커스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업로드했는지, 언제 업로드했는지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캐시 컨트롤로 브라우저나 CDN이 파일을 얼마나 오래 캐시할지 결정합니다. 넷째, 이런 설정들이 브라우저 표시와 CDN 최적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더 구조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3에는 실제 폴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객체 키의 슬래시를 사용하여 마치 폴더처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는 폴더처럼 보입니다. 4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슬래시를 사용하여 계층 구조를 표현합니다. users/1234/profile.jpg처럼 작성하면 사용자별로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별, 날짜별, 카테고리별로 파일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리픽스 파라미터로 특정 폴더 내의 파일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논리적 구조가 수백만 개의 파일을 관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S3는 여러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여 용도에 따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 빈도와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4가지 주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째, 스탠다드는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인텔러전트 티링은 접근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관리 부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글레이션은 장기 보관용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검색에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각 클래스마다 비용과 성능의 균형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스탠다드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S3의 가장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밀리초 단위의 빠른 접근이 필요한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4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응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요청 후 밀리초 내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99.99%의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거의 항상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이트 이미지, 앱 콘텐츠처럼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최적입니다. 넷째, 비용은 가장 높지만 성능이 중요한 프로덕션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일들은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텔리전트 티링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AWS가 제공하는 스마트한 비용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접근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계층으로 파일을 자동 이동시킵니다. 4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파일에 접근하는 빈도를 AWS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30일 동안 접근하지 않으면 저렴한 계층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비용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셋째, 작은 모니터링 수수료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절감됩니다. 넷째, 접근 패턴을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 최적입니다. 개발자가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글레이셔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보관이 필요하지만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아카이빙 전용 스토리지입니다. 백업, 규정 준수 데이터 저장에 주로 사용됩니다. 4가지 핵심 특징을 기억하세요. 첫째, 저장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스탠다드 대비 최대 7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일을 검색할 때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1분부터 5분 안에, 급하지 않으면 12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비용이 높습니다. 셋째, 1분부터 12시간까지 다양한 검색 옵션이 있어 비용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나 오래된 백업 파일 저장에 이상적입니다. 실무 활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스토리지 클래스를 조합하고 수명주기 정책으로 자동 전환을 설정합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로 업로드된 파일은 스탠다드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자주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30일이 지나면 인텔리전트 티링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제부터는 접근 패턴에 따라 자동 최적화됩니다. 셋째, 90일이 지난 오래된 파일은 글레이셔로 자동 전환하여 장기 보관합니다. 넷째, 이런 전략으로 전체 스토리지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S3 보안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S3 보안의 핵심은 최소 권한 원칙과 암호화입니다. IAM 정책, 버킷 정책, ACL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첫째, 인증키를 코드에 직접 작성하지 말고 IAM 롤을 사용합니다. EC이나 램더에서는 롤을 통해 자동으로 인증됩니다. 둘째,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AWS가 자동으로 암호화하고 복호화합니다. 셋째, 클라우드트레일로 모든 API 호출을 로깅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합니다. 보안 감사와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권한이나 공개 설정을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비용 최적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S3 비용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저장 용량, 요청 횟수, 데이터 전송량입니다. 각각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을 활용하세요. 첫째, 오래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수명주기 정책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 파일은 90일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일을 압축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합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JS1은 그지프로 압축하면 크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클라우드프런트 CDN을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요청되는 파일을 캐시하여 S3 직접 요청을 줄입니다. 넷째, AWS 무료 티어를 적극 활용하세요. 매월 5GB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아치 매트릭으로 버킷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접근 로깅으로 보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아치로 버킷 크기와 객체 수를 추적합니다. 용량이 급증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 오류율을 모니터링합니다. 403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권한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S3 서버 접근 로깅을 활성화하여 모든 요청을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정상적인 활동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시간에 대량 다운로드가 발생하면 해킹 의심 신호입니다. 이런 모니터링이 보안 사고를 예방합니다. S3 버킷 생성과 관리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S3의 핵심 개념부터 실무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버킷과 객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한 버킷 생성 방법을 배웠으며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술을 익혔습니다. 또한 폴더 구조 활용, 스토리지 클래스 최적화, 보안 모범 사례, 비용 절감 전략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WS S3를 실무에서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축해보세요. 감사합니다.